그리고 간혹 교정만으로도 외모의 변화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드물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실제는 그렇게 심한 주걱턱이 아닌데 교합 때문에 더 내밀어서 무는 상황이라 치아를 넣어주면은 갑자기 이렇게 내미는 게 없어지면서 턱이 확 들어간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주걱턱이라고 하는 거는 딱 어떤 특정한 수치로 이 수치 이유면 주걱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닌데, 이 교정 영역에서는 이제 평가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옆얼굴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요. 옆얼굴 엑스레이 사진에서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그 수치를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수치상 어떤 수치를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주걱턱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주걱턱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주걱턱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턱 끝이 조금 튀어나온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되게 주걱턱으로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주걱턱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보기에 이렇게 좀 살이나 여러 가지 근육들이 커버가 돼가지고 주걱턱이 티가 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주걱턱은 엑스레이 수치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주걱턱이라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의 부분이 치료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걱턱에 대해서 뭐 유전적인 영향, 뭐 습관적인 영향을 다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제 이거 완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유전 100%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으로 인해서 주걱턱이 그 심화되는 포션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완전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부모님이 주걱턱이 아닌데도 아이가 약간 주걱턱 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 부모님의 윗세대 어디선거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유전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걱턱을 나누는 기준이 성장기와 성인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제 성장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장이 있기 때문에 턱의 성장을 조절해서 주걱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성인보다는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시기 때에는 성장을 이용해서 아래턱을 덜 자라게 하고 위턱을 더 자라게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주면 외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면 일반적인 치아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어디까지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성장기와 성인 주걱턱 교정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걱턱이라고 해서 심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턱이 자라면 그거에 따라서 치아도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주걱턱은 보통은 교합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교합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간혹 교합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심미적으로 약간 주걱턱 끼가 있다 이러면 치료에 대해서는 약간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데 보기에도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간 주걱턱에 끼가 있으면 잘 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지켜보자, 좀 보면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 치료하자, 이런 쪽으로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을 때 얘기고, 저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아이의 외모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부모로서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시기가 아니면 이걸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합이 괜찮다면은 이걸 하고 말고는 심미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지금 시기가 아니면은 나중에는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에 심하지 않아도 주걱턱 교정은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동의하시면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심해지면은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셨을 때 명확하게 교정으로 되는 영역이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이제 수술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기본적으로 성인에서는 턱의 뼈를 다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치아를 움직여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주걱턱인 경우에는 아래 턱이 나온 만큼 아래 치아도 나와서 치아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치아를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아래 턱이 아래 치아를
위의 치아보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정상적으로 윗니가 아랫니를 덮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합을 형성하는 거는 이제 교정으로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외모적으로 주걱턱이 얼마나 개선될 거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아래 치아를 집어넣으니까 아래쪽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아래 치아가 들어가는 거는 아랫 입술이 좀 들어갈 수 있어도 여기 턱 끝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래 치아만 넣게 되면은 아랫입술이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턱 끝은 더 살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에서의 교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교합이 정상적으로 물리게, 배열이 정상적으로 예쁘게, 그런 거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거는 당연히 얻을 수 있겠지만 외모적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많은 개선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외모의 개선이 충분치 못해도 교합을 개선하는 거에 만족한다면은 그거는 교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 가장 크게 개선하고 싶은 게 외모다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수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교정만으로도 외모의 변화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드물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이 해당한다면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가 거꾸로 물리고 좀 주걱턱이다 할 때 내가 조금 턱을 뒤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물리는 치아를 이렇게 물 수 있게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실제는 그렇게 심한 주걱턱이 아닌데 교합 때문에 더 내밀어서 무는 상황이라 치아를 넣어주면은 갑자기 이렇게 내미는 게 없어지면서 턱이 확 들어간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교정만으로도 생각보다는 외모 변화를 얻을 수가 있대요. 이제 그 외 부분에서는 외모적으로는 개선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걱턱 교정이라고 유지가 다르진 않아요. 이거는 다른 교정, 뭐 덧니나 돌출 교정한 경우랑 다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하는 유지 장치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치아가 다시 움직이지 않게 안에다가 고정식 유지 장치를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또 잘 때 끼는 유지 장치를 해서 다시 치아가 앞으로 나오지 않기를 이제 잡아주는 건데, 이 유지는 일반적인 어떤 치아 교정을 마무리했을 때 유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걱턱 교정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성장기 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는 더 또 외모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이가 주걱턱 경향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좀 개선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 나중을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미 그 시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약간 주걱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교정으로 어디까지 개선될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그 정도의 교정으로도 나는 오케이가 된다 하면 교정만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것보다 나는 더 원한다 하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교정으로 치아를 집어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외모의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교정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